안녕하세요. 홍씨의 퇴근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퇴근하는 게 아닙니다. 거의 한 2박 3일 정도 이 XC40을 타면서 느낀 점, 그런 것들을 말하려고 살짝 장거리 주행 중입니다. 지금은 공항에서 서울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원래 볼보는 디젤 차가 주력인 브랜드였습니다. 하지만 2018년도부터 이제 유럽에서도 그렇고 이거 전 세계적으로 탄소 규제 운동, 그러니까 이게 환경 살리기 운동, 그런 것들이 시작되면서 디젤 차가 점점 없어지고 이제 뭐 가솔린, 뭐 하이브리드, 전기차 시대로 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볼보 자동차에서 판매하고 있는 모든 자동차는 지금 일반 가솔린과 디젤이 없어요.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있고, 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 탔었던 C40 전기차, 순수 전기차, 이렇게 라인업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 마일드 하이브리드는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일반적인 그냥 가솔린 차에다가 배터리 하나를 추가를 한 거예요. 48V를. 그래가지고 시동이 켜질 때, 아니면 스탑앤고가 이제 발동이 할 때, 그러니까 정차했다가 출발할 때, 그때만 살짝 이렇게 배터리가 도와주는 정도라 가지고 일반적인 하이브리드에서 느낄 수 있었던 EV 모드는 주행이 불가하지만 그래도 되게 부드럽습니다. 이게 정차했다 출발했을 때. 특히 제가 스탑앤고가 들어있는 차량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리 조용한 차를 타도 뭔가 시끄럽더라고요. 이렇게 정차했다가 출발할 때 갑자기 이게 엔진이 막 그르릉 걸리니까. 근데 이 배터리가 추가된 마일드 하이브리드 차량들은 굉장히 조용해요. 약간 좀 전기차 탄 것처럼 미끄럽게 스르르 이렇게 미끄러지다가 다시 또 이제 기름맛, 엔진음이 또 고르릉 하니까 그 전기차에서 느껴졌던 그런 심심함도 없으면서 또 내연기관에서 느꼈던 시끄러움도 없고, 굉장히 마일드 하이브리드는 뭐 환경 규제도 지키고 뭐 일석이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행 중에 급가속할 때 이렇게 이게 들렸을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급가속할 때 뭔가 뭐라고 해야 되지? 뭔가 이런 소리가 나거든요. 가스 같은 소리. 다시 한번 해볼게요. 살짝 감속했다가 다시 슉 이러면서 살짝 뭔가 배터리가 도와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실제로 이 배터리가 이렇게 급가속할 때 도와주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요즘 뭐 완성차 브랜드들은 웬만하면 다 이제 뭐 반자율 주행 기능이 있지만, 사실은 이 뭐 볼보가 거의 원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볼보는 다른 브랜드에서 반자율 주행을 안 넣었을 때부터 있었던 차예요. 여기 스티어링 휠 좌측에 버튼 하나만 누르면은 작동이 되고, 여기서 한 번 더 이렇게 누르면은 파일럿 어시스트까지 같이 됩니다. 이 차선을 보조 유지를 해주는데, 지금 코너길이거든요. 지금 보이시나요? 오, 살짝 금을 밟고 다니는 것 같기는 한데, 이 코너가 완만한 데서는 괜찮긴 한데, 조향하라고 뜨네요. 알았어. 다른 차 브랜드보다 이 스티어링 휠에서 운전자가 손을 놓았을 때 조향하라고 이 경고를 뜨는 게 조금 더 빠른 것 같아요. 다른 차 브랜드들은 한 그래도 10초에서 15초 정도 있다가 스티어링 휠을 잡으세요 라고 경고가 뜨는데, 이 볼보 차들은 한 10초도 안 돼요. 한 5초? 6초? 7초? 아무튼 10초 안쪽으로 이 경고음이 뜨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요즘 또 그런 사고가 많아요. 반자율 주행 기능을 믿고 그냥 진짜 막 여기서 막 이렇게 막 손 놓고 막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는 그런 사고가 많은데, 요즘 이 볼보 차들은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경고를 해주니까 뭔가 좀 사고 빈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계속 경고음이 막 삐삐삐삐 뜨니까 시끄러우니까. 그래서 제가 뭐 애프터마켓에서 봤는데, 이 스티어링 휠을 손에서 놓으면 계속 잡으라고 경고가 뜨고 시끄러우니까 무슨 무게추를 다는 그런 제품도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그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거만 믿고 이렇게 뭐 딴짓하고 있다가 갑자기 커브가 좀 곡선이 심한 길을 틀 때 갑자기 삐끗해가지고 차선 물고 가고 그러면은 바로 이제 뒷차량과 충돌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제품은 웬만하면 안 쓰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70km 정도로 주행 중입니다. 70km로 주행 중에 지금 또 이게 교량이라서 살짝 바람 소리가 조금 더 들릴 수도 있는데 70km로 주행했을 때 데시벨은 61 데시벨 정도 나오네요. 제가 최근에 데시벨을 쟀었던 차가 신형 아반떼랑 소나타가 있는데 70km로 주행했을 때는 거의 소나타급으로 정숙성이 그래도 나쁘진 않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이게 교량인 점을 감안하면은 이 정도면 뭐 정숙도가 나쁘진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확실히 그런 게 있어요. 차 급에 따라서 정숙도랑 승차감이랑 뭐 마감 이런 것들을 나눠 놓는다고 제가 아반떼, 소나타 비교할 때 말을 했었는데 이게 볼보 차량 라인업 중에서는 아무래도 좀 엔트리급이고 가장 진입 장벽이 낮은 차량이다 보니까 정숙도에 있어서는 제가 타봤었던 위급 차량들보다는 살짝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풍절음도 조금 더 들리는 것 같고 특히 이런 뭔가 이런 외부에서 오는 소음들, 옆에 차가 지나가면은 옆차 이런 소음들 이런 것들도 좀 느껴지는 것 같긴 해요. 이게 크게 느껴지진 않는데 미묘하게 약간 거슬리는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보 차량 하면은 BMW 스피커, 바월스 윌킨스. 이 BMW 스피커는 보통 고급 차들에 많이 적용이 되는 건데 진짜 들을 때마다 막 약간 귀 호강을 한다고 해야 될까? 고막이 막 호강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XC40에는 최고 트림 인스크립션을 타더라도 이 BMW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하만카돈 스피커가 적용이 돼요. 그렇다고 하만카돈 스피커가 뭐 안 좋은 거냐 그러진 않습니다. 이 최근에 이제 페이스리프트가 된 팰리세이드도 현대차에서는 플래그십 SUV잖아요. 근데 플래그십 SUV에 들어가는 스피커 브랜드가 바로 이 하만카돈입니다. 이 하만카돈이 볼보에서는 엔트리급에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볼보는 뭐 다른 뭐 안전 철학도 있고 뭐 기타 등등도 많지만 이 스피커의 음질에 진심인 편입니다. 그래서 이 엔트리급의 그러니까 남들은 플래그십에 들어가는 스피커를 엔트리급에 넣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볼보 차량 플래그십에는 더 좋은 BMW 스피커를 다 적용을 시켜 놓으니까 그거 BMW 듣다가 하만카돈 들으면은 살짝 조금 아쉬운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뭐 좋아요. 음질은 이게 저작권 때문에 노래를 들려드릴 수는 없지만 음질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XC40은 모멘텀, R 디자인, 인스크립션 이렇게 세 가지 트림이 있는데 지금 제가 타고 있는 거는 풀옵 인스크립션이에요. 그래서 뭐 이런 크리스탈 기어 노브도 있고 또 뭐 360도 어라운드 뷰 시스템도 있고 하만카돈 스피커도 들어가고 뭐 이런 가니쉬도 리얼 우드가 적용이 돼 있고 그런데 사실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볼보 차량들의 장점이라 하면은 이 트림 간의 차별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보통 막 옵션 장난이라고 하죠. 뭐 넣고 뭐 하다 보면은 뭐 가격이 엄청 많이 상승되고 또 깡통이 존재하긴 하지만 정말 이 깡통 트림을 타면은 좀 만족감이 너무 없는 그런 경우의 차들이 많은데 이 볼보 차는 이 모멘텀, 그러니까 기본 트림이 모멘텀 트림이거든요. 모멘텀만 사도 웬만한 거는 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림 간의 차별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풀옵과 깡통의 차이점을 굳이 꼽자면은 이 인스크립션 빼고는 이 360도가 안 들어가고 일반적인 후방 카메라가 들어갑니다. 근데 뭐 운전을 뭐 아예 좀 잘 못하고 완전 초보 운전이 아니라면은 그냥 이 후방 카메라만 있어도 주차할 때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주차는 감으로 익히는 겁니다. 그렇게 카메라에 의존하면 안 돼요. 저는 이 볼보 차를 만약에 산다 하면은 기본 트림을 살 것 같아요. 왜냐면은 기본 트림부터 편의, 안전 옵션들이 그냥 다 있으니까 만족감이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높습니다. 그래서 가성비로 이렇게 트림을 짜서 하자면은 저는 모멘텀을 선택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멘텀이 4,600만 원부터 시작이고 제가 타고 있는 이 풀옵 인스크립션은 5,100만 원이 살짝 넘어요. 그러니까 약 500만 원 차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500만 원을 더 투자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뭐 크리스탈 기어 레버랑 이 하만카돈 스피커 그리고 이 19인치 굉장히 예쁘게 생긴 휠 요 정도기 때문에 사실 이 XC40은 인스크립션을 선택하면 살짝 좀 비싸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트 포지션이 진짜 높습니다. 진짜 이게 제가 너무 오랜만에 타봐서 그런 거일 수도 있는데 시트 포지션이 거의 한 소렌토 산타페급? 그러니까 중형 SUV급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초보 운전분들이 소형 SUV 살까 뭐 살까 이렇게 하다가 이 XC40을 특히 이제 여성 오너분들이 많이 사시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시트 포지션이 굉장히 높아서 운전할 때 편해요. 왜냐면 앞 상황을 다 볼 수 있고 이렇게 낮은 차보다는 좀 이렇게 전고가 높은 차가 운전하기 편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선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뭔가 막 그럴 일은 없어야겠지만 만에 하나 사고가 난다 하더라도 뭔가 다른 차 브랜드에 비해서 뭔가 나를 좀 더 지켜줄 것만 같고 그런 든든함이 있잖아요. 믿고 탈 수 있는 그런 느낌. 그래서 약간 이제 자금이 여유로우신 분들이 초보 운전 첫 차로 이 XC40을 많이 선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봐도 괜찮아요. 진짜 이 차가 진짜 제가 만약에 차가 없었고 약간 여유 자금이 된다 하면은 이 XC40을 선택을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저는 기변병도 별로 없는데 한 번 타면은 진짜 한 10년은 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래 탔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세월의 흔적이 별로 느껴지지 않기도 하고, 그리고 편의 옵션도 통풍 시트가 없는 게 조금은 아쉽기는 한데 그거 빼면은 뭐 웬만한 옵션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좋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뭔가 이제 수입차를 타고 싶은데 약간 독삼사, 벤츠, BMW, 아우디 이런 거를 사면은 야, 너 뭐야? 카푸어야? 이런 소리를 들을 것 같거든요. 왠지 제가 그런 차를 타면은 친구들이 그런 말 할 것 같아요. 야, 너 유튜브로 돈 별로 못 벌지 않아? 벌써 그런 거 타면 어떡해? 너 나중에 망해. 이런 소리를 할 것 같은데 볼보 차를 타면은 야, 이 자식! 너 성공했구나! 이런 소리를 할 것 같거든요. 이 브랜드 이미지 자체가 좀 고급스럽고 우아하고 중후한 매력이 있다 보니까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이 카푸어 분들이 외제차를 탄다 했을 때 볼보차를 잘 선택하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좀 남들에게 보여줄 만한 것들이 사실 없습니다. 경쟁차 중에 비해서. 뭐 벤츠는 요즘 막 엄청나게 화려한 뭐 앰비언트 라이트 막 쫙 깔아놓고 일단 문 열 때부터 어머나 이게 뭐야? 이런 느낌이 들고 뭔가 사고 싶고 뭔가 남을 태워서 뭔가 자랑을 하고 싶고 그런 느낌이 들고, 이제 BMW는 뭔가 약간 좀 스포티한 드라이빙, 뭔가 자 이제 밟는다고 해서 막 깡 하면서 막 쫙 갈 때 이제 옆에 친구 태우고 야 어때? 내 차 죽이지? 이런 소리를 할 수 있고, 아우디는 디자인이 너무 예쁘다 보니까 그냥 저 멀리서 봐도 저 차 내 차야 이러면서 약간 좀 거들먹거릴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인데, 볼보는 사실 안 예쁜 건 아니에요. 예쁘기도 하고 뭔가 이게 좀 이렇게 중후하긴 한데 뭔가 막 대놓고 자랑하기엔 살짝 2% 부족합니다. 뭔가 좀 이렇게 약간 심심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 카푸어 분들이 볼보 차를 잘 선택을 안 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보여줄 만한 게 이 독삼사 대비 조금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틈새 시장이라고 하죠. 나는 이제 진짜 수입차를 타고 싶고 좀 경제적 능력도 괜찮은 편인데 독삼사를 타면은 뭔가 좀 약간 그런 날티나는 느낌이 있고 뭔가 카푸어 느낌도 나면서 뭔가 풀알보 60개월짜리 막 그런 느낌이 드는데, 볼보는 그런 느낌이 아니다 보니까 진짜 이제 여유 자금이 많으신 약간 좀 경제적 능력이 되시는 분들이 티나지 않는 수입차를 사시려면은 이 볼보차도 많이 선택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 XC40이 세그먼트로 보자면은 C 세그먼트입니다. 준준형이에요. 그래서 국산 차랑 비교하자면 스포티지, 투싼과 비교해야 맞는데, 이 한국에서 비교하는 기준이랑 외국에서 비교하는 기준이 살짝 다릅니다. 일단 국내는 이 차급을 나누는데 배기량으로 나누잖아요. 그래서 뭐 1.0, 뭐 1.6, 뭐 2.0, 2.5, 3.0 이렇게 가는데, 이 외국에서는 차체 크기로 판단을 해요. 전폭, 뭐 전고, 전장 뭐 이런 것들로 비교를 하기 때문에 정확히 차체, 그러니까 차 크기로만 비교를 하자면은 스포티지 투싼이 좀 더 큽니다. 그래가지고 국산에서는 이제 셀토스 요 정도, 트레일블레이저 요 정도로 비교를 많이 하는데, 또 이제 이게 2.0이거든요. 그러니까 애매한 거죠. 그래서 이 국내에서 이 세그먼트를 분류할 때는 소형과 준준형의 사이 그 정도라고 판단을 하면 되는데, 1.0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일단 가속감에 있어서는 뭐 셀토스, 뭐 트레일블레이저 이런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볼보 차량들이 좀 이렇게 쏘는 맛이 없는 차량이기 때문에 아, 운전이 심심하다, 그냥 뭐 편안하게 뭐 패밀리카로 타기 좋다, 그렇게 말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XC40은 또 이제 공차 중량이 1.7톤이고 또 총 중량이 2톤이 살짝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 위급보다 총 중량이 가벼우면서 같은 배기량의 엔진을 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쏘는 맛이 살짝 좋습니다. 그래서 젊은 층이 XC40을 많이 선택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고속 주행을 하는데도 출력 스트레스가 전혀 없습니다. 물론 지금 제가 혼자 타고 있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뭐 성인 4명이 같이 타면 또 모르겠어요. 근데 뭐 어쨌든 간에 뭐 초고속 영역으로 갈 게 아니라면은 출력 스트레스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볼보 차량들의 아쉬운 점이 뭐 중형도 그렇고 준대형도 그렇고 뭐 60 라인, 90 라인도 다 같은 2.0 엔진을 씁니다. 보통 이제 중형의 2.0이면 좀 살짝 부족하지 않나 이러고, 준대형 가면은 2.0이면은 에? 뭐 차 나가기나 해?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제가 XC60도 타보고 XC90도 타봤는데 90은 살짝 이 고속 영역에서 살짝 부족한 감이 있었습니다. 60까지는 괜찮았어요. 이 2.0 엔진과 이 궁합이. 근데 이 2.0을 소형에서 준준형급에 넣어놓으니까 엄청 가뿐하죠. 이 몸놀림이 엄청 좋습니다. 지금 제가 컴포트 모드로만 계속 달리고 있었는데 이 밟으려 하니까 또 이렇게 길이 살짝 막히기 시작하네요. 아무튼 드라이브 모드는 이 센터페시아 우측 하단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컴포트, 다이나믹, 에코, 그리고 오프로드 모드,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오프로드 모드는 저속에서만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이 4륜구동 차들은 이 오프로드 모드가 시속 20km 이하에서만 주로 사용이 돼요. 왜냐하면 이 오프로드 모드 자체가 구동력에 힘을 좀 이렇게 많이 줘가지고 가속보다는 구동력에 많이 힘을 주다 보니까 고속에서는 쓸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게 조금 불편한 것 같아요. 보통의 차들은 이제 드라이브 모드가 뭐 여기 기어 레버 쪽에 있거나 아니면은 뭐 스티어링 휠 이런 데 이렇게 붙어 있어서 주행 중에 나 좀 밟아야 되겠다 하면 이렇게 탁 밟거나 이렇게 탁 누르면 되는데, 여기 센터페시아에 있다 보니까 또 이게 멀어요. 이쪽에 좌측에 있으면은 살짝 더 가까운데 우측에 거의 조수석 쪽에 있다 보니까 살짝 요거는 불편한 것 같습니다. 연비가 제가 조금 서 있어서 그런지 키로당 9.1km가 나오네요. 이게 공입연비가 정확하게 10.1km가 나옵니다. 왜냐면은 이게 AWD 상시 4륜구동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서 연비가 잘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볼보 차들이 대체적으로 연비가 막 그렇게 막 드라마틱하게 잘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뭔가 마일드긴 하지만 그래도 하이브리드라는 단어가 들어있으니까 뭔가 연비가 잘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생각보다 연비는 그렇게 잘 나오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 볼보 SUV 라인업들은 고급류가 필수해요. 왜냐면 매뉴얼에 옥탄가 95% 이상 기름만 넣으라고 쓰여져 있는데 이 40 라인은 그래도 소형에서 준준형급인데 아니 이렇게 작은 차에다가 고급류를 꼭 넣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면은 고급류 그러면 우리는 보통 약간 좀 스포츠카 아니면은 슈퍼카, 약간 좀 이렇게 달리는 차, 그런 차들에게만 고급류가 들어간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 볼보 차들은 옥탄가가 굉장히 높은 기름을 넣어야 됩니다. 솔직히 고급류 넣고 다니다 보면 이제 유류비가 좀 부담스러울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유를 넣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기는 하는데, 매뉴얼에 고급류가 권장인 차들은 고급류를 넣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엔진 고장나면 진짜 지금 안 막히니까 다이내믹 모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다이내믹 모드로 바꾸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RPM을 굉장히 높게 써요. 그리고 이렇게 엔진이란다. 이렇게 엑셀을 밟았을 때 뭐라 그럴까, 토크감이 되게 진해져요. 디젤차를 탄 것처럼. 그래서 평소에는 엑셀을 밟으면은 한 요 정도 나갔다면은 이 다이내믹 모드로 바꾸고 이렇게 밟게 되면은 뭔가 좀 더 쑥 나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토크감이 굉장히 좋아져요. 그리고 단수는 조금 더 아껴 쓰죠. 이 볼보 이 XC40은 매뉴얼, 그러니까 수동 기어로 바꿀 때 이 기어 레버를 한 번 더 당기고, 여기서 뭐 다운시프트를 할 거면 옆으로 밀던가 아니면은 이렇게 우로 밀던가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당기는 형식이에요. 다시 돌아오려면 한 번 더 누르면 되고요. 진짜 이 다이내믹 모드가 확실히 잘 나갑니다.
오, 이 드라이브 모드 간의 성향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이러다가 다시 에코 모드에서만 이 차지 게이지로 바뀌어지는데 확실히 출력 제어가 되는 느낌이 듭니다. 밟아도 더 이상 안 나가요. 코너에 진입했습니다. 코너에서 코너 능력이 굉장히 탁월해요. 일반적인 이제 소형 SUV를 하면은 코너에서 막 굉장히 쏠리고 막 안 좋거든요. 특히나 이 XC40은 전고가 높아가지고 조금 더 이제 기울어지는 현상이 더 있어야 되는 게 맞는데 이 롤링 제어를 굉장히 잘해줍니다. 그리고 서스펜션이 굉장히 좀 퀄리티가 좋은 게 들어간 것 같아요. 보통 이 급의 차량들은 동급으로 비교를 하면은 되게 우당탕탕거리거든요, 승차감이. 근데 이 XC40은 거의 스포티지급만큼 승차감이 좋습니다. 이게 전고가 높아서 조금 더 좋게 느껴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선의 능력도 괜찮은 편입니다. 그리고 핸들링이 나름 예리해요. 뭐 독일차만큼 막 그렇게 완벽하진 않지만 핸들링도 나쁘지 않고 이 코너에서 잡아주는 횡운동 능력이 좋기 때문에 선의 능력도 좋다. 그래서 코너링도 재밌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제일 최근에 탔었던 볼보차가 XC60 신형, 그건 T맵이 적용된 걸 탔었었는데 T맵 적용돼 있으니까 정말 편하더라고요. 보통 이제 수입차 타면은 이 핸드폰으로 꼭 이제 목적지를 찍고 가야 되는 게 약간 국룰이었는데 이렇게 수입차에 정품으로 이렇게 T맵이 들어가 있으니까 굉장히 편했었는데 아쉽게도 XC40은 아직 옛날 내비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좀 반응도 느리고 또 목적지 검색도 잘 안 돼요. 근데 요거는 이제 XC40이 곧 페이스리프트 버전이 나옵니다. 근데 뭐 디자인은 공개가 된 걸 보니까 뭐 크게 달라지진 않았어요. 요런 가니쉬의 차이라든지 아니면 외관 디자인이 살짝 바뀐 정도고, 대신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구글 기반 내비가 들어가면서 T맵이 적용이 됩니다. XC60처럼. 그래서 이 엔트리급에서도 T맵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약간 이제 옵션으로만 보자면 아쉬운 점이 HUD가 없고 통풍 시트가 없고 딱 그 정도인 것 같아요. 딱 그 두 개만 추가가 된다면은 정말 완벽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또 이제 윗급을 안 사겠죠. 하극상이 벌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재질도 미묘하게 달라요. 60 라인은 이런 스티어링 휠에 덮여진 가죽도 뭔가 좀 나파 가죽 같은 그런 부들부들한 조금 더 고급스러운 가죽인데, 40 라인은 엔트리다 보니까 살짝 뭔가 거친 느낌이 나는 가죽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시트 가죽도 미묘하게 달라요. 미묘하게 약간 와일드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착자감은 되게 좋아요. 아무튼 제가 차가 없었다면은 이 XC40도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이게 또 이제 뭐 많이들 하시는 30% 선수금 납입하고 이제 월 할부로 이렇게 하면은 진짜 약간 서울 월세값 한 50만 원 중반 정도 나오니까 뭔가 탈만한 것 같은 거예요. 또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제가 본편 리뷰에서 동급 수입차 BMW X1 그리고 벤츠의 GLA, 아우디의 Q3 이렇게 비교를 했었는데 볼보가 진짜 은근히 가성비가 좋더라고요. 일단 BMW X1은 5천만 원부터 시작이고 풀업은 한 5,400 정도 됩니다. AWD 풀타임 4륜구동 기본이고 뭐 편의 장비 이런 거 다 들어있긴 한데 살짝 비싸요. 이 XC40은 4,600부터 시작인데 그건 5,000부터 시작이니까 그래서 살짝 비싸고, 또 이제 인테리어가 BMW 특유의 그 있잖아요. 약간 조금 F바디스러운, 뭐 물론 이 전통을 중요시하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뭔가 좀 이렇게 인테리어를 많이 변경을 안 하는 것 같지만 살짝 요즘 시대에 뒤처진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고, GLA는 뭐 디자인은 괜찮습니다. 근데 그거는 SUV보다는 살짝 해치백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전고도 낮고 그냥 해치백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AWD 4륜구동을 넣게 되면은 엄청 비싸져요. 한 5,300, 400 그렇게 되니까 뭔가 SUV는 그래도 4륜구동으로 타야지 제맛이 아닙니까? 그래서 벤츠도 뭔가 비싼 거예요. 가성비 트림으로 사면은 전륜구동으로 사야 되는데 뭔가 좀 애매하잖아요. 그리고 Q3는 디자인도 예쁘고 뭐 가격도 좋습니다. 4,600만 원대부터 시작되니까. 근데 트림이 디젤밖에 없어요. 요즘 뭐 아우디가 가솔린 차도 많이 만들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 디젤 라인업이 많습니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것들은.
그래서 살짝 애매하죠. 지금 이제 뭐 디젤 차를 뭐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디젤밖에 없다는 거는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볼보 XC40은 마일드 하이브리드니까 앞으로 이 탄소 규제도 어느 정도 이제 충족이 되고 그리고 AWD가 기본입니다. 그리고 가격은 4,600만 원부터 4천만 원 중후반부터 시작이니까 가성비가 은근히 괜찮은 것 같아요. 디자인도 뭐 유행 타지 않으니까 오래 탈 수 있고 그래서 기변병이 별로 없으신 분들은 이 XC40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퇴근 중이신가요? 하루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고 저는 그럼 다음 본편 리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 안녕.